예, 어느 때보다도 또 중국의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기 때문에요.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 뉴욕 증시는 그렇게 거칠게 사실 반응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반응했다가 밀렸었는데 현재 최근 이틀 어제는 또 꽤 사실은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다소 소강 상태였거든요. 예. 뉴욕 주시장은요. 다만 시장이 열린 어저께 주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군데, 특히 일본이 좀 빠졌고요. 예. 유럽도 빠지면서 미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서너 명의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일단 미국에서 어떤 미국의 시민들도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뉴스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시장에 온전히 좀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난 수요일, 목, 금 거의 똑같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역시 항공주의 하락이 컸죠. 우리나라도 지난 목요일 날이었나요? 우리 설날 연휴 전에 대한항공도 좀 빠지는 모습 로 기억하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이 모두 5에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호텔에 라스베가스가 됐건 마카오가 됐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 별로 자제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못 드는 공공시설에 가는 걸 꺼려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모여서 창문도 없는 곳에서 하는 카지노 호텔이 잘 될 리가 없죠. 라스베가스 샌즈는 한 5% 떨어졌고요. 특히 윌리조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자체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8%나 급락했습니다. 여행 관련 사이트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순을 하는 카니발 같은 회사들이 오늘 주가 떨어졌습니다. 엑스페디아가 3%까지 떨어졌고요. 카니발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이런 여행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화장품이 됐건 나이키가 됐건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에스테로더가 1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이키도 한 17%, 그리고 여타 이제 명품 라인들로 있는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국 비중이 꽤 높은데요. 그런 것들이 적게는 7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에 대표주인 애플도 역시 한 16.7% 정도 매출이 그레이터 차이나, 즉 중국, 대만, 홍콩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한 3% 가까이 빠졌고요. 디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즈니는 뉴스 보셨겠지만 상해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잠정 폐쇄한 거 아닙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디즈니가 오늘 3% 떨어졌고요. 나이키도 한 1.75% 정도 하락했습니다. 에스테로더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의 17%가 중국 쪽에서 나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투자 의견 자체도 내렸습니다. 4% 정도 내렸고요. 그 외에 섹터로 보면 반도체가 작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인데요. 지난 주말까지 해서도 주중까지도 이게 사상치 효과 행진이었는데요. 오늘 고스란히 주가 떨어지면서 4% 떨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해까지 하더라도 최근 10년간 미국만 올라가고 여타 유럽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이 재미없다는 얘기하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주까지 괜찮았었는데 오늘 3%가 넘게 3.5%가 떨어졌는데요. 이 3.5% 하락은 지난 2016년 6월 24일인데요. 브렉시트가 결정된 날 이후 그날 주가가 6% 떨어진 거에 이후에는 최대폭으로 오늘 하락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10월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10월 이후 최대폭 하락하면서 연간으로는 오늘 지금 주가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것이 오늘 전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연초에 강하게 올랐던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그 전염병이 있었을 사스나 뭐 메르스나 있었을 사태하고 좀 비교를 합니다. 뉴욕 증시나 뭐 과거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이 있거나 사스 이런 것들이 처음 있는 건 아니고 이번도 뭔가 이번에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보면 그때도 항상 그런 얘기 나왔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 많이 나왔지만 주식은 나쁜 뉴스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는데 항상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뉴스에 노출도가 심하고 그에 대한 경계심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과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970년대 이후에 주요 전염병이라든가 주요 질환이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졌을 때 사례를 전부 다 조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1개월 후에는 그런 그런 사고가 그 전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첫 한 달 후에는 주가 0.4% 올라갔고요. 물론 그 중간에는 많이 떨어졌다 올라간 것도 있었겠죠. 6개월 후에는 3%가 주가 반등했고요. 1년 후에는 8.5%가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제 요즘 많이 여기저기서 비교하는 게 사스 사태 때 얘기하는데 사스 당시에 보면 주가가 크게 봐서 한 7%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6개월 후에는 14.6%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고요. 1년 후에는 20.8%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 사례일 뿐이고 이번에는 다룰 수 있겠으나 시장에서는 결국 지나고 보면 그런 어떤 지역적 문제 그리고 전염병 문제보다는 결국 경기 사이클, 주가의 실적 사이클이 더 컸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몇 개 취합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시장이 부정적인 보는 사람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리서치 대표가 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었다. 10월 이후 제대로 된 첫 조정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 5% 정도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리클리 투자자문의 피터 브룩바 대표가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나치게 대응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심하게 좀 너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독감으로 3에서 500만 명 정도가 걸리고요. 이 중에 한 25에서 30만 명이 50만 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드렉시 저스는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1분기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나면 큰 영향이 없었다고 되돌아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데이빗 레보비즈는 지금 시장을 이것 때문에 주가 조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다수의 시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무슨 이란 사태나 이런 그런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페리엄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8.7배로 표현하건 19배로 표현하건 간에 지금 직전에 넘었던 PER 19배 수준에 도달하거나 넘었거든요. 이게 2000년 닷컴 버블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과 다음 시즌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렇게 유지되기 못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JP모건이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진 크레이머, CNBC의 진 크레이머도 시장 충격에 따른 급락은 매수기회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달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사실 고점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재료가 좀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과거의 경험들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또 미국에 FOMC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주목할 일정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갖고 FOMC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틀 후에는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FOMC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만 크게 관심이 없었다 치더라도 일단 이런 얘기가 이런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정도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금리의 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28일 그리고 4분기 GDP 예상치가 이제 주말에 발표되는 정도가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그것보다는 역시 이번 주에는 다우지수 30주식 중에서 한 13개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S&P 500 기업 중에서도 130여 개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애플과 그리고 AMD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것들이 관심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올해 최대의 히트 주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역시 마스터카드 실적 발표하겠고요. 30일 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금요일 아침이 되겠는데요. 아마존과 비자가 실적 발표하는 것이 관심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앤 서울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